작은 라디오. 오늘의 주제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소중한 사람이 떠난 뒤 마음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밤 10시 작은 라디오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연입니다. 오늘 작은 라디오는 조금은 조심스럽고 조금은 깊은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소중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남겨진 우리가 그 슬픔을 어떻게 껴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그 사람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마음속 어디선가 울컥하는 감정이 차오르는 밤이 있죠. 말없이 곁에 있어주던 엄마, 늘 든든하게 등을 내주던 아빠, 함께 늙어가고 싶었던 배우자, 혹은 세상 무엇보다 먼저 가선 안 되는 내 아이.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모든 하루가 무너지는 밤이 있어요. 사진 속에서 여전히 웃고 있는 얼굴, 익숙한 음악 한 곡, 밥 짓는 냄새, 그 사람이 쓰던 물건 하나의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죠. 누군가를 죽음으로 인해 떠나보낸다는 것은 이별이 아니라 세상에 더는 닿을 수 없는 그리움을 껴안고 살아가는 일이에요. 그 감정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조금씩 감당하는 법을 배워갈 뿐이죠. 오늘 이 밤 같은 슬픔을 지닌 당신과 조용히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모양이 바뀌는 시작이에요. 죽음이라는 건 한 사람의 부재로만 설명되지 않아요. 그 사람과 함께였던 모든 시간이 마치 갑자기 어제까지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현실에서 사라지는 걸 지켜보는 일이에요. 장례식이라는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가고 사람들은 위로라는 이름으로 조심스럽게 일상으로 돌아가라 말하죠. 하지만 마음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요. 문득 집안에 놓인 물건 하나, 그 사람이 쓰던 컵, 그 사람이 입던 셔츠, 함께 듣던 음악이 울리는 순간 감정은 예고 없이 밀려와 우리의 하루를 멈추게 해요. 생각해보면 그 사람과 보낸 시간들 중 정말 특별했었던,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평범한 순간들이었어요. 같이 앉아 조용히 밥을 먹던 식탁, 말없이 TV를 보며 웃던 저녁, 그 사람이 먼저 잠든 밤의 숨소리.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일상이 가장 아픈 기억이 되고 가장 그리운 풍경이 되는 순간. 심리학자 윌리엄 워드는 애도의 작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음의 고통은 상실 자체보다 그 사람이 함께했던 일상 구조가 무너진 데 있다. 이 말처럼 죽음은 단지 한 사람을 잃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존재했던 나 자신의 일부를 잃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슬픔은 단순히 눈물이나 외로움으로만 드러나지 않아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유 없이 느껴지는 무기력. 누군가 웃을 때 따라 웃지 못하는 공허감. 누가 그 사람의 이름을 무심코 말했을 때 가슴 한가운데가 덜컥 내려앉는 순간. 그 모든 감정이 죽음이 남긴 흔적이에요. 우리는 종종 말하죠. 이젠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요. 시간이 약이라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그 말들 뒤엔 말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이 있어요. 죽음의 아픔은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종류의 감정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조금씩 배우게 되는 감정에 가까워요. 처음엔 믿기 힘들었고, 그 다음엔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러다 어느 순간 눈물이 조금 줄어든 자신을 발견하고, 그게 또 미안해서 스스로를 더 다그치기도 하죠. 하지만 괜찮아요. 잊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고, 눈물 흘리는 걸 멈추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당신을 그렇게 만든 거니까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모양이 바뀌는 시작이에요. 그 사람 없이도 살아가는 하루를 조금씩 다시 만들어가야 하는 시기. 이제는 함께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이 남긴 사랑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다는 걸 조금씩 실감하게 되는 시간. 오늘 이 밤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잘 살아내고 있는 중이에요.
죽음이라는 건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려 해도 결코 익숙해질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죽음을 견디고 다시 살아내기 위한 힘을 내야 합니다. 이번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이후 남겨진 사람들이 죽음을 견디고 다시 살아내기 위한 5가지 회복의 연습을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몸의 리듬을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슬픔은 가장 먼저 몸에 나타납니다. 식욕이 사라지고 잠이 오지 않고 뭔가를 해야 하는데 아무 의욕이 나지 않는 상태. 죽음을 경험한 사람 대부분이 겪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마음까지 깊은 어둠에 잠기게 되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몸의 리듬을 되찾는 작은 행동이에요. 정해진 시간에 눈을 뜨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햇살을 잠깐이라도 마주하는 것. 한 여성은 남편을 떠나보낸 후 매일 아침 남편이 마시던 머그컵에 자신도 커피를 따라 마셨다고 했어요. 같이 마시는 건 아니지만 그 시간만큼은 다시 나와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몸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면 마음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삶은 아주 단순한 리듬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슬픔을 말로 꺼내기.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고여버립니다. 이제 좀 괜찮으세요? 우리가 자주 듣는 이 질문에 대부분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네라고 대답하죠. 하지만 정말로 괜찮아지기 위해선 괜찮지 않다는 말을 먼저 꺼내야 해요. 감정을 억누를수록 그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고여 있다가 예기치 않은 순간에 더 큰 고통으로 터져나오곤 합니다. 하버드 의대 정신의학과 교수 로버트 스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 표현된 감정은 뇌에서 정리되고 치유되기 시작한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심리적 에너지로 축적되어 결국 우울이나 신체 증상으로 나타난다. 하루에 단 한 문장이라도 오늘 너무 그립다. 괜히 눈물이 난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감정을 말로 건네보세요. 그 작은 인식이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줍니다. 세 번째, 기억을 간직하는 방식을 바꿔보기. 죽은 사람을 잊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기억을 어떻게 품고 있느냐에 있어요. 매일 그리움에 사무쳐 눈물을 흘리는 방식이 아니라 한 장면만을 마음에 깊이 새겨 그 순간만큼은 따뜻하게 꺼내볼 수 있다면 그 기억은 아픔이 아니라 안식이 될 수 있어요. 한 남성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 한 장을 책상 위에 놓아두고 출근 전 잠시 바라보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때의 엄마는 지금도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아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어느 순간부터 그 사진을 보면 웃음이 먼저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기억은 무겁게 짊어지는 짐이 아니라 삶 안에 새겨두는 다정한 풍경이 될 수 있어요. 네 번째, 일상의 작은 몰입, 슬픔과 삶 사이 호흡의 틈을 만들어줘요. 죽음 이후에 마주하는 공백은 삶을 그대로 멈춘 듯한 정지 상태로 만들어요. 그럴 땐 의식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작은 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의 몰입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손으로 무언가에 집중할 때 슬픔, 불안, 무기력 같은 감정은 일시적으로 사라지고 신경계가 안정되며 스트레스 반응이 낮아진다고 해요. 화초를 가꾸고 자수를 놓고 퍼즐을 맞추는 일처럼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를 수 있는 일이면 충분합니다. 몰입은 마음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버틸 수 있는 숨구멍을 만들어주는 작업이에요. 마지막,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나로 돌아오기. 죽음을 겪은 사람은 종종 내 인생에서 사랑은 끝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건 사랑이 끝난 게 아니라 슬픔이 사랑을 덮어버린 순간이에요. 자신을 돌보는 작은 루틴을 다시 시작하고 감정에 솔직해지고 소중한 기억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다 보면 서서히 나 자신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나도 누군가를 다시 사랑할 수 있겠구나. 나도 여전히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슬픔을 딛고 일어선다는 건 그 사람을 잊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사랑을 내 안에 새겨 다시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일입니다. 이 5가지 연습은 마음을 억지로 회복시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저 너무 무겁고 복잡했던 감정의 실타래를 조금씩 풀어내며 다시 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천의 길입니다. 지금 이 연습을 통해 다시 삶을 회복해가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잠시 후 청취자 사연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서연님. 저는 인천 송도에 사는 63세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 35년이 넘었고 지금은 성인 자녀들을 둔 엄마예요. 남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 남편은 성격이 많이 무뚝뚝했어요. 말수가 적고 표현도 서툴렀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묵묵히 해내는 사람이었어요. 고장난 전등을 말없이 갈아주고 겨울이면 아이들 차 유리성이를 아침마다 닦아줬고요. 누구보다 성실했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영업일을 했어요. 지방 거래처가 많아서 출장도 잦았죠. 사고는 2년 전 청주에 있는 거래처에 다녀오던 날에 일어났어요. 퇴근길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중이던 트럭의 중앙선을 넘으면서 남편 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남편은 이미 의식이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세상의 소리가 멈춘 것 같았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혼자 돌아왔을 때 현관에 걸린 남편의 코트가 눈에 먼저 들어왔어요. 그 코트 주머니에 늘 들어있던 사탕 하나, 메모지 하나, 그걸 손에 쥐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자책도 많이 했어요. 그날 가지 말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조금만 더 피곤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침에 밥상을 차리다가 수저를 2개만 꺼냈을 때 문득 남편이 좋아하던 드라마 예고편이 TV에 나왔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어느 날 딸아, 이가책에 감정일기를 써보자고 했어요. 엄마, 그냥 마음에 있는 걸 한 줄만 써봐. 그 말에 반쯤 억지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매일 밤 자리에 앉아 남편에게 편지를 쓰듯 일기를 씁니다. 오늘은 장 보러 갔다 왔어. 당신 좋아하던 청국장이 있어서 혼자 끓여봤어. 또 하나 바꾼 건 매주 화요일 아침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도는 습관이에요. 매주 화요일은 남편이 건강을 생각해서 항상 1시간씩은 공원 산책을 했었어요. 걷다 보면 남편과 걸었던 길도 떠오르고 혼자 걷는 게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어요. 요즘은 그 사람을 떠올리는 일이 더 이상 가슴을 쥐어짜는 고통만은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 내가 받았던 사랑을 이제는 스스로 잘 간직하고 잘 살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그 사람과의 연결은 형태만 바뀐 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요. 지금도 남편의 사진 앞에 인사를 해요. 나 잘 지내. 혼자지만 괜찮아. 당신 덕분에.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힘든 누군가에게 당신도 천천히 괜찮아질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음을 겪는다는 건 누군가를 잃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였던 내 삶의 일부를 잃는 경험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보다 이제는 나 혼자 남았다는 실감이 더 견디기 어려운 순간도 많아요. 하지만 오늘 청취자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슬픔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삶 속 어딘가에 조용히 자리 잡아가는 감정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감정을 껴안고 살아가는 연습이 곧 다시 살아내는 힘으로 바뀐다는 걸요. 죽음을 견디기 위해 우리는 거창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연결을 내 방식대로 새롭게 이어가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작은 루틴, 짧은 메모, 하루 한 번의 인사처럼 작은 행동 안에 담긴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처럼 죽음을 딛고 다시 삶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연습들은 생각보다 소박합니다. 몸의 리듬을 회복하는 것,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용기, 그 사람과의 기억을 따뜻하게 간직하는 법, 작은 일상에 집중하며 몰입하는 시간, 다시 나 자신을 돌보는 루틴을 만드는 것. 이 5가지는 결국 모두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내고 있다는 조용한 선언이기도 해요. 오늘 작은 라디오는 가족의 죽음 이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회복해 갈 수 있을지 그 5가지 연습과 한 사람의 조용한 용기를 통해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뒤에도 그 사랑은 여전히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조금씩 다시 살아내고 있다는 것.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남겨진 이가 그 사랑을 품고 다시 삶의 방향을 정비하는 시간이다. 오늘 이 밤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빛 하나가 켜졌기를 바랍니다. 작은 라디오 서연이었습니다.